오늘은 드디어 고프로 히어로 9 맥스 렌즈 모드를 들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 좀 더 일찍 올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맥스 렌즈 모드가 나오는 족족 품절되는 바람에 이제서야 구매할 수 있었고, 또 요즘에 컨디션도 좀 별로라서 영상이 좀 뜸했습니다. 자, 살펴보면 이제 155도로 화각을 넓혀준다고 되어 있고, 이제 일종의 광각 렌즈죠. 그리고 방수가 되긴 하는데 5m로 줄어듭니다. 그 방수 한계 수심이요. 물속에선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그 360 렌즈처럼 약간 어안 렌즈이다 보니까 그 굴절 때문에 물속에서는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언박싱은 별게 없습니다. 보증서와 설명서를 제외하고는 고무 재질로 된 아주 작은 렌즈 케이스와 렌즈 닦는 작은 융이 전부예요. 맥스 렌즈 모드의 첫 느낌은 굉장히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고프로 정품 액세서리답게 마감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동그랗게 튀어나온 이 어안 렌즈가 뭔가 엄청난 기능을 할 것만 같아요. 사실 그냥 봐서는 단순한 광각 렌즈가 아닌가 싶은데, 이 안쪽에 뭔가 이 전기적 신호를 주고받는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고프로에 장착을 해볼 텐데요. 기껏 이전 모델에서 렌즈캡 일체형으로 만들어 놓고는 왜 다시 분리형으로 바꿨나 했더니 바로 이 맥스 렌즈 모드를 팔아먹으려고 참고로 히어로 9에서는 이전 히어로 7보다 렌즈캡 탈착이 훨씬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제 맥스 렌즈를 모양에 맞춰서 결합해주면 되는데,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뻑뻑해요. 몇 번 익숙해지니까 부드러워지긴 하는데 처음엔 내가 뭘 잘못 끼웠나 싶을 정도로 뻑뻑하더라고요. 됐다. 자, 장착을 하면 이런 상태가 되고요. 약간 좀 정말 왕눈이처럼 툭 튀어나온 듯한 그런 모습이 되네요. 미디어 모듈은 제가 씌워보지 않았지만 미디어 모듈은 들어가겠네요. 여기 걸치게 될 것 같아요. 맥스 렌즈 결합 후에는 이렇게 동그란 화면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 얘기는 맥스 렌즈는 맥스 렌즈 모드로 설정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설정해서 맥스 렌즈 모드로 바꿔주니까 이제서야 정상적인 화면이 됩니다. 수평 조절은 녹화 중에만 최대 성능을 발휘하는데 다시 봐도 신기해요. 360 카메라에서만 가능하던 수평 조절 기능을 적용한 건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360 카메라와도 비교를 좀 해볼게요. 맥스 렌즈는 동영상뿐 아니라 타임랩스와 사진 모드도 모두 지원합니다. 화각은 슈퍼뷰와 와이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리뷰에 담진 않았지만 1080에선 리니어도 지원해요. 자, 언박싱은 이 정도로 하고요. 나가서 자세한 테스트를 해보죠. 자, 화각 테스트 할게요. 지금 2.7K 16:9 화각은 이 정도가 됩니다. 네, 여기다가 맥스 렌즈를 결합하면 지금 보는 것처럼 마치 이 어안 렌즈처럼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일반 영상 모드에서는 맥스 렌즈 모드를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맥스 렌즈 모드로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화각이 이렇게 바뀝니다. 155도의 화각이죠. 같은 거리예요. 화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 맥스 렌즈와 노멀 렌즈의 화각 차이는 사실 거의 비슷해 보였습니다. 스펙상으로는 맥스 렌즈의 화각이 훨씬 더 넓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큰 차이를 느끼긴 힘들었어요. 풍경의 이미지로는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셀피 영상으로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고프로의 3대 스틱으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역시 노멀 렌즈와 화각은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자, 여기서 살짝 실망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제가 빠뜨렸어요. 바로 맥스 렌즈 슈퍼뷰에서는 왜곡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각자 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프로의 슈퍼뷰는 주변부로 갈수록 왜곡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저는 잘 사용하지 않는 화각인데요. 맥스렌즈의 슈퍼뷰는 슈퍼뷰의 화각을 유지하면서도 양쪽 모서리의 이미지까지 정상적으로 표현해주기 때문에 왜곡이 없는 이미지로는 사실상 굉장히 화각이 넓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가장 짧은 스틱인 쇼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3웨이 와이드 화각과 비슷한 정도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쇼티가 짧아서 사용을 안 하는데 맥스렌즈가 있으면 쇼티도 꽤 넓은 화각으로 찍을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수평 조절 온오프에 따른 화각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하이퍼스무드, 동영상 안정화도 비교를 해봤는데요. 지난 리뷰에서 맥스렌즈 없는 맥스렌즈 모드에서는 흔들림을 잘 잡아주지 못한다고 제가 했었는데 이게 얼마나 의미 없는 리뷰였는지 알게 됐습니다. 맥스렌즈 모드에서는 하이퍼스무드 부스트나 이런 단계별 모드는 없고 온 오프만 존재하는데 일단 넓어진 화각 자체만으로도 손떨방 효과가 굉장히 잘 나타났어요. 거기에다가 수평 조절 기능까지 더해지니까 굳이 노멀 렌즈와 비교하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맥스렌즈 모드에서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일단 4K 지원이 안 되고 최대 해상도가 2.7K로 선택할 수 있는 해상도의 폭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최대 프레임 레이트도 60p로 슬로우도 50% 정도밖에 걸 수가 없고요. 사진에도 슈퍼포토나 나이트 모드, 연사 등은 없고 단일 사진 모드만 지원해요. 다양한 설정을 저장할 수 있었던 프리셋 기능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놀라울 정도의 수평 조절 기능, 그리고 왜곡이 없는 초광각, 이 두 가지로 맥스렌즈 모드를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수평 조절 기능은 그 용도에 따라서 굳이 필요할까 싶은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도 해요. 액션이 너무 단조로워지는 그런 단점도 있고요. 이게 손떨방의 아이러니죠. 하지만 왜곡이 없는 이 슈퍼뷰, 이 기능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수평 조절 기능 빼고 단지 광각 렌즈로만 생각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화각이 넓어진다는 의미가 단지 그 프레임 안에 더 많은 걸 담을 수 있다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화각이 넓어지면 그만큼 카메라와의 거리를 제가 줄일 수가 있고, 그럼 스틱이 짧아질 거고 휴대가 좀 더 간편해지겠죠. 마이크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음질도 좋아질 거고, 사람 많은 데서 찍을 때는 나 촬영한다 여기 봐라 하는 이런 어그로도 훨씬 줄어들겠죠. 물론 시중에 고프로용 와이드 앵글 렌즈가 서드파티로 나와 있긴 해요.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훨씬 저렴하고 화각도 무려 180도나 된다고 하는데, 근데 180도가 어떻게 가능하지? 360 카메라도 아니고. 어쨌든 디자인부터 굳이 써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반면 맥스렌즈 모드는 정품 액세서리답게 만듦새가 굉장히 뛰어나고 디자인도 예쁘고, 이 케이스를 평상시에 렌즈 커버로 사용할 수 있어서 돌출 렌즈 보호도 잘 되고 휴대하는데 그렇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가격인데 이게 공홈가로 134,000원이에요. 절대 저렴한 금액은 아니죠. 아직 국내에 정식으로 들어온 것 같진 않고 아직은 공홈에서만 구매가 가능한데, 고프로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10만원 정도에 살 수가 있으니까 구매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충분히 매력이 있습니다. 네, 오늘 고프로 맥스렌즈 모드 리뷰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안녕히 계세요.